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3부 고행 1편 봉안사 5년. 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 되기를 제쳐두고 자신의 마음을 찾아 나선 소녀는 강원도 산골 작은 절 봉안사에서 대안, 원효, 사복, 의상, 서산, 사명을 만난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저마다 특색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즉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가 마음의 문제라는 데서 일치했다. 딱 10살이었다. 가족도 학교도 모두 떠나 완벽하게 혼자가 된 소녀는 몸으로는 고행을 시작했고 내면으로는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가, 즉 현존의 자신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시작했다. 그것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철저히 버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하게 인생의 본질과 마음의 실성을 찾아 나선 긴 구도 여행의 출발이었다. 그 구도 여행의 주제는 원효처럼 마음을 찾는 일이었고 대안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봉안사 행자 생활은 산사의 일상사 전반에 걸친 일체의 모든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무하기, 농사짓기, 김장하고 장담그기, 청소하기, 주제스님 시봉하기, 공양간 심부름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법당 부전이었다. 봉안사의 고행은 거의 자급자족이라 할 만큼 일상사 전반에 걸친 사소하고 자잘한 모든 일이 다 고행거리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과 관련하건 아니면 일의 사이사이건 간에 소녀는 시시때때로 간단없이 깊은 사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봉안사는 비봉산 기슭에 있고 앞에 파로우가 있으며 그 건너 멀리에 사명산이 있다. 그러니까 봉안사 주변에선 어디서건 시야만 확보되면 멀리 사명산이 보인다. 맑은 날은 또렷이, 흐린 날은 실루엣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산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소녀는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 하염없이 건너편 사명산을 바라보았다. 일이 없는 어떤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사명산을 바라보았다. 시선을 건너편 사명산에 던진 채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사실 시간만 나면 봉안사 고행생활 5년 내내 언제 어느 때건 사색에 잠겼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봉안사 고행은 일상사의 자잘한 고행거리와 끊임없이 계속된 내적 성찰이 교집합으로 직조되던 기간이었다. 봄. 소년이 봉안사에 들어왔을 때가 10살이었으니 10대가 된 첫 해였고 계절로 치면 그때는 소년의 인생에서 초봄이었다. 농경사회는 요즘의 산업사회보다 인생에 잘 비유되고 어울린다. 농사를 위주로 살던 시절의 봄은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짓는다.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계절의 향방이 결정되듯이 소년의 봉안사 시절은 그의 인생 행로를 결정했다. 큰 돈을 벌어 재벌이 될까 하던 소년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호롤단신으로 남게 된 나와 부모의 인연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 묻기 시작했다. 소년의 인생의 봄은 이런 물음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은 보통 새싹이 땅 위로 솟고 꽃잎이 벌어져야 봄을 확인한다. 그러나 햇빛에서 봄의 신호가 감지되기 한참 전에 봄은 이미 땅 속에서 시작된다. 땅 밖으로 싹이 올라오기 전에 땅 속에서 엄청난 움이 트고 있다. 이때면 농부들은 밭에 퇴비를 내고
밭가리를 해서 흙을 뒤집고 퇴비와 고루 섞어서 씨 뿌릴 준비를 한다. 요즘은 그 일을 다 경운기가 하지만 그때는 경운기가 아예 없었고 소를 부려서 갈아야 했다. 절에는 소가 없었기에 넓은 밭은 아랫마을 한신의 집에 가서 소와 쟁기를 빌려와서 갈았다. 12살 어린 소년이 소의 쟁기를 달아 이랴이랴 워디워디 워워하면서 밭갈이하는 모습은 정말 대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힘들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일이 재미있고 환희심이 우러났다. 그것은 그런 일들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고행이었기 때문이다. 텃밭이나 구석탱이 자투리 땅은 삽이나 괭이를 써서 손으로 직접 파 뒤집어야 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박장군이라 불릴 만큼 체격이나 힘이 좋았고 마음을 깨닫는다. 보살심 보살행으로 살아간다는 새로운 차원을 향한 발심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이든 힘이 솟고 신이 났다. 당시에는 화학 비료가 생산되기 직전이라 퇴비를 만드는 일도 큰 농사 일거리 중에 하나였다. 농사일을 시작한 지 한 이틀 뒤에 화학 비료가 막 나왔을 때 비료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새하얀 요소를 듬뿍듬뿍 뿌려주었다. 복합 비료는 그나마 좀 덜했으나 특히 요소는 잎을 무성하게 하는 대신에 토양을 딱딱하게 굳혔고 계속 많이 뿌리면 땅은 아예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해오던 대로 두엄을 퇴비로 쓰기로 했다. 퇴비는 단시간에 만들 수 없고 가을부터 몇 달 동안 서서히 준비해야 했다.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잠시 쉴 때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면 소년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사색에 사로잡혔다. 소년은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호롤단신으로 남게 된 나와 부모의 인연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보살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었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나면 봐라 하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가물지 않게 해야 한다. 비가 때맞춰 내리지 않으면 특히 새싹일 때는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급수를 해줘야 한다. 비탈밭에는 자연수로 들어오는 물이 없어 천수가 아니면 물찌개로 물을 져다 부어줘야 한다. 강원도 전체에서도 쌀농사는 드물었다. 절은 산중에 있으니 더욱 그렇다. 아랫동네 한신의 집에서 연장이나 소를 빌리는 대신 품앗이로 가서 해준 모내기가 논농사 경험의 전부였다. 강원도 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에 보리쌀이나 옥수수를 넣어 지은 밥이다. 강원도 여자는 쌀 2말도 못 먹고 시집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도들이 불전에 공양미로 올리는 쌀을 제외하면 옥수수, 콩 등 곡식에서부터 배추, 상추 등의 잎채소, 감자, 고구마 등의 뿌리채소, 가지, 오이 등 열매채소, 고추, 참깨 등 양념채소까지 직접 씨 뿌리고 김 메고 수확했다. 모든 작물은 처음 뿌리가 내리고 발아하여 싹이 날 때가 중요하다. 이때 아주 튼실하게 뿌리가 내리면 가뭄이나 수해나 병해에 강하고 평생 왕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만일 그 시기에 가물거나 뒤늦게 냉해가 덮치면 작물의 체질 자체가 약해져서 평생 비실거리고 결실도 시원찮다. 소년의 봄은 튼실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봉안사에서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고행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호롤단신으로 남게 된 나와 부모의 인연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살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처럼 문제의식은 치열했으나 그것을 풀고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계곡에 가득 갇힌 물도 바늘 구멍만큼의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처음엔 아주 조금씩 새다가도 차츰 둑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흐를 수 있듯이 그때 해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소녀는 봉안사 고행 생활이 계속되면서 오가는 스님들과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해인사라는 걸 들어서 알게 되었다. 소녀는 자신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구도자와 선지식들이 모여 사는 큰 도량 해인사로 가기를 꿈꾸게 된다. 2025년 여름 만불산방에서 학성